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나눌 내용은요, 이게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판결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목 보시는 것 같이, 제목과 같이 관리단과 통신사 간에 오피스텔 내 인터넷, IPTV 등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계약 체결이 무효다, 이렇게 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보통 건물이 준공되고 처음에 입주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들이 안 계시니까, 건물에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런 단체 통신 계약 서비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계약 체결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게 쟁점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질문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부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관리회사가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지 원래는 시행사 또는 관리단이 이런 계약 체결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안도 그랬었고 일반적으로 관리회사가 이런 계약 체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회사 예를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되고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면서 SKT, KT, LG U+ 등,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업체들 중에서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어찌되었든 이런 업체들이 인터넷을 넣으려고 관리회사와 통신사 간에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호실별로 관리비를 포함시켜 받으려고 하는데요. 좀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호실별로, 거기에 입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호실별로 일괄적으로 안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에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실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안 쓰잖아요. 안 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실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에 포함된 통신비를 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이게 자주 일어나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입주자나 구분 소유자 허락 없이 체결해도 되는 것인가요?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일괄로 받는 것이 유효인가요? 자, 이런 쟁점이 문제화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관련된 판결에서 이게 판결이 꼭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익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사안에서는 몇 가지 법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사안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은 그 구조의 3에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이 체결 자체가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가 아니라면 굳이 시행사로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또는 관리단이 굳이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 입주도 안 한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해서 굳이 이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관리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는 분양자, 이게 이제 시행사란 말이에요. 시행사가 관리단이 선임될 때까지, 즉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그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이 건물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도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16조 고용부분 관리라고 해서 이런 관리 행위 있잖아요. 이런 관리 행위는 제15조이란 본문, 이게 고용부분 변경입니다. 관리가 아닌 변경이고, 제15조의 2, 이게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달라요. 높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80%, 5분의 4. 이렇게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부분 관리는 기본적으로 38조 1항, 이것은 과반이죠. 머릿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제17조예요. 제17조 고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이 공유자는 구분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여기 그 지분에서 그가 뭐냐? 요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판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지분이라 한다는 것은 전유 부분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용 부분 지분 또는 분양 면적 지분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유 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이 관리 비용, 이게 바로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의무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도 같이 취득한다라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고용 부분 관리 비용, 즉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볼게요.